그린 레볼루션. 얘가 이제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960년대의 그린 레볼루션, 녹색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봤다고 합니다. 뭐를요? 발전을 봤대요. 그럼 발전을 봤다는 게 결국 뭐냐면은 발전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saw the development를요. 발전을 이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의 발전을 이뤘느냐? 세계적인 농업 생산의 발전을 이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계적인 농업 생산의 발전. Thanks to 뭐 덕분에 financial backing 해가지고요. 자, financial이 재정적인이라고 해서 돈 대주는 거죠. 재정적인 backing 같은 경우에는 뭐 후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즉, 뭐 재정적 지원 이런 것 덕분에 어디로부터 국제적인 에이전시 해서 국제 기구들 여기서 인터내셔널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국제 기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로부터 그런 어떤 저기 뭐지? 재정적 지원 덕분에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이니시에이티브 해서요. 이니시에이티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계획 이런 의미가 있어. 원래 이제 뭐 주도권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계획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계획이 주로 집중되었다. 어디에 집중되었다? 모더나이징 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모더나이즈 하면은요. 근대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근대화하다인데 여기서는 근데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 때가 이미 근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현대화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실 모던이 현대라는 의미라서 현대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화하다. 현대화하는 것에 어떤 집중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The underdeveloped 발달되지 않은 농업을 현대화하는 데 집중되었대요. 어디에? 어떤 가장 가난한 나라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발달되지 않은 그런 농업을 현대화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기구들의 여기서 에이전시가 아까 국제 기구들이 있었죠. 그 기구들의 펀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자금 지원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어떤 그 자금 지원이 was directed at 어디로 향하다, 향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과거니까 어디로 향했다. introducing 도입하는 것으로 향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도입하는 것으로 뭐를요? mechanization 기계화 그리고 pesticide 살충제 그리고 hybrid seed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게 잡종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뭐 잡종 씨앗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계 같은 거는 뭔가 첨단이죠. 살충제도 일일이 뭔가 벌레들을 하나하나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저걸 통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잡종 씨앗이라는 거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좋은 점들끼리 묶어서 만든 씨앗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즉 바로 얘네들 이 메카니제이션서부터 요 시즈 요게 뭐를 받아주는 거냐면 모더나이징의 구체적 예시가 되는 거예요. 모더나이징 해주는 거. 개발되지 않은 농업을 모더나이징 해주는 것에 구체적인 예시가 바로 얘네들이라는 거죠. 즉 이것들을 도입하는 것으로 향했는데 어디로 도입합니까? These countries.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들은 어디가 되겠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자, 근데 뭐 하기 위해? In order to increase 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농업적인 생산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농업적 생산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실현시켰습니다. 뭐를요? This goal 해서 이 목표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목표라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겠어? 요거죠, 요거. 즉, 그러니까 여기 지금 to서부터 요 rate, 요게 지금 요 this goal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led to는 이제 lead to의 과거죠. lead to가 이제 무엇이 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가 되었대요? 어떤 재정적인 advantage, 장점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재정적인 장점이 되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여기서 문맥적으로 봤을 때 금전적 이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전적 이익. 자, 이렇게 보면은 결국 녹색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린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되게 지금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자, 그런데 그 뒤에 좀 잠깐 한번 봐보자. 뒤에서 뭐라냐면은 그러나 모든 결과들이 뭐에 그린 레볼루션의 모든 결과들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not all 명사 뒤에 동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부분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분 부정. 그래서 해석이 모든 명사가 뭐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명사가 뭐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모든 결과들이 이 녹색혁명의 모든 결과들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in the countries 나라들에서는요. 어떤 나라들? where절이 꾸며주는 거죠. where은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자, 어떤 나라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녹색혁명이 되는 거겠죠. 요 이시라고 하는 것은 녹색혁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린 레볼루션.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나라들에서는 It has been criticized for leading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이 비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be criticized for 하면은요. 뭐 때문에 비난받다 라는 뜻이고 이때 criticized 대신에 뭐를 쓸 수도 있냐면은 blamed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blamed. criticized, blamed 이런 말들 동의어죠. 즉 비난을 받아 왔다는 겁니다. for 뭐 때문에 입증된 것 때문에 lead to가 아까 무엇이 되다였잖아. 뭐가 된 것 때문에 환경적인 피해가 된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넓힌 것 때문에 자 와이드닝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 뭐를요? 안 좋은 내용이 나와야 돼. 갭을 넓힌 거야. 뭐 사이에?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갭 차이를 와이드닝 넓혔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게 돼야 되겠지.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즉 지금 이제 그린 레볼루션의 단점으로 마이너스 단점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환경 피해, 그 다음에 빈부격차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환경 피해와 빈부격차. 뭔가 재정적으로는 더 도움이 되었지만 이런 환경이나 빈부격차에 있어서는 안 좋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러면 지금 봐봐. 안 좋은 점이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했으니까 또 안 좋은 점이 저기 뭐지? 나오는 거니까
뒤에서도 당연히 또 마이너스적인 내용이 이어서 나올 거야. 증가된 커머셜라이제이션, 요게 이제 상업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뭔가 더 이렇게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요. 상업화가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resulted in 뭐를 만들게 되었냐면은 rise, 증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result in은요. 아까 위에서 나왔던 lead to하고 같은 말이에요. 즉 뒤에 뭐가 온다? 결과가 나옵니다. result in이나 lead to는요. 뒤에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조심해야 될 게 result from 하게 되면은요. 뒤에가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가 되었대. 뭐에 있어서? 국제 거래에 있어서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국제 거래에 있어서 증가가 되었다. 그리 네. 그렇죠. 하나 더 덧붙여 주자면은 한 단어로 요런 단어도. 그래서 사실상 뭐 cause, result, lead to 이렇게 나오잖아. 선생님이 이게 약간 좀 고3들한테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해석하라고 얘기해요. result from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라는 건 이제 국제 거래에서의 증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위치의 선행사는요. 국제 거래의 증가. 이것이 left 남겨두었다는 거야. 많은 작은 현지 생산자들을요. unable 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겨두었다. 단점이 이어져서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겨둬야 되겠지. 뭘 할 수 없는 상태로? to compete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겨두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내신이니까 제가 좀 이런 것 좀 자세히 볼게요. 1학년 내신이니까 leave A 형용사 이런 구조 A를 어떤 상태로 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상태로 경쟁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겨두었다 이겁니다. 어디에서요? 이런 큰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겨두었고 자 그리고 put 이 put은 뭐하고 요 left하고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들을요 out of business out of business가 뜻이 뭔데? 파산한 이런 뜻이죠. 파산하게 만들었다. 그들을 파산하는 데다가 두었다. 즉 파산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Put them out of business 하면은 직역하면은 그들을 현지 농부들을 파산한 상태로 두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파산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글의 주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그린 레볼루션, 녹색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다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딱 바뀌는 글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용 전환이 이렇게 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문장 삽입으로 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 이게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해주는 게 뭐냐면은 너네가 스스로 좀 이제 지문을 보는 눈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 좋고 나쁨 뭐 높고 낮음 많음과 적음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뉘어진 글은 어휘 문제로 나오기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분명하거든. 이건지 이건지가 되게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어휘 문제로도 나오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네가 글을 읽을 때 좀 시험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하면서 글을 읽을 때 염두에 두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의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넘어가서 자, 2번으로 오면은요. 또 여기서 중심 소재가 등장을 합니다. 중심 소재가 누구냐면은 클라우드 시딩이라는 것이 중심 소재로 등장을 해요. 우리말로 굳이 옮겨 보면은 구름
씨 뿌리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름 씨 뿌리기. 씨딩이 씨드가 이제 명사로는 씨앗, 동사로는 씨를 뿌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 씨 뿌리기는요. weather modification technique 이렇게 나왔습니다. weather는 날씨죠. modification 하면은 수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여기서 뭐라고 해주냐면은 날씨 조정 기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mod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수정 이런 뜻이야. 바꾸는 거. 그래서 이거를 날씨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는 modification은요 뭐하고도 같은 말이냐면은 adjustment 하고도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adjustment. 혹은 더 쉬운 단어 control. 자, 근데 이 기술은요 어떤 기술이래? 디자인드가 또 이렇게 꾸며준다. 디자인 되어진 기술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컨트롤 이렇게 나왔죠. 조절하기 위해서. either A or B. A거나 B 둘 중에 하나. 즉 양이거나 종류를 조절하기 위해서. 뭐에? precipitation이라고 하는 것이 강수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수량의 양 또는요 어떤 종류를 comes from cloud 구름으로부터 오는 어떤 강수량이나 어떤 그런 종류를요 그 이제 저희 뭐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강수량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강수라고 할게요. 강수. 그래서 이 강수의 양 혹은 강수의 종류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2번 같은 경우는 봐봐. 어떤 하나의 중심 소재에 대해서 설명이 쭉쭉쭉 이어져 나오지. 아까 우리 11강의 1번도 마찬가지고 어떤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이어져 나온다. 그런 경우는 또 내용일치 문제로 나오기 좋죠. 만약에 예일여고 문제 같은 경우에 시험에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 선택지가 영어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선택지가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사실 문제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게 되거든. 그냥 한글 선택지로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내용일치 문제가 선택지가 영어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글 선택지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 조금 더 정확도 높게 풀기 위해서는 선택지를 먼저 읽으시는 게 중요해요. 선택지를 먼저. 이런 건 참고해 두세요. 그래서 그 다음 점은 디스. 이 디스는 뭐야? 구름 씨 뿌리기는 시도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를 통해서? 사용을 통해서 시도되었대. 뭐의 사용? 작은 로켓들의 사용을 통해서 시도되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로켓들은요. 어떤 로켓들입니까? 포함하는 로켓들이에요. Pellets of silver iodide and dry ice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뭐냐면요. 실버 이오다이드가 뭐냐면은 요오드화 된 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는요 그냥 말 그대로 니네가 알고 있는 드라이 아이스 베스킨 라빈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펠렛이라고 하는 거는 알갱이고요. 따라서 이 작은 로켓들은 뭘 포함하고 있다? 요오드화된 은과 드라이 아이스 알갱이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구름 씨 뿌리기를 하는 거다. 네. 자, 하지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내용이 뭔가 좀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얼도절이 나왔을 때 주절과 내용이 서로 반대다. 그리고 주절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비록 이 구름 씨 뿌리기가 seems to have an effect on 해서요. 자, seem to 부정사면은 뭐뭐 하는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는 것 같다.
즉 have an effect on 해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근데 어디에 영향을 미쳐? 크기 그리고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뭐의 크기와 구조야? 구름의 크기와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questions 어떤 의문점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의문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as to라는 말이 나오는데 as to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about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about 뭐에 관해서요? whether or not it actually increase participation 해서요. 자, whether or not 하게 되면은요. 요거 이제 무슨 말이야?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것이 실제로 강수를 증가시키는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내용일치 문제 같은 거 나올 때 되게 이제 답 만들기가 좋은 부분. 그러니까 지금 얘가 실제로 강수를 증가시키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확실히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whether 플러스 완전한 문장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만약 목적어 자리에서 쓰이게 되면은 요때 요 whether는요 뭘로 바꿔줄 수 있냐면 if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if. 똑같이 해석이요 뭐뭐인지 해서 이렇게 if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봐봐. as to가 about하고 같은 의미의 전치사란 말이야. 그럼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보고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whether절도 목적어 자리에 쓰인 거거든. 그럼 선생님이 이어서 질문 하나 해볼게. 우리가 여기에서 요 whether 대신에 이거를 if로 바꿔줄 수 있느냐? 못 바꿉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or not 때문에 그래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겁니다. whether 플러스 완전한 문장이 if 플러스 완전한 문장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얘가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단 whether or not 이거는요. if or not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예전에 이런 거 어법 문제에서 되게 잘 나왔었던 내용이거든. 근데 또 이건 가능합니다. 만약에요. 요 whether or not 여기서 지금 whether or not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근데 이 or not을요 문장의 맨 뒤로 이렇게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어디로? 여기로 요 or not을 이렇게 보내버릴 수도 있거든. 그럼 이제 요런 모양이 되겠지. 이때는요 if 어쩌고 or not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r not하고 whether가 붙어 있을 때는 if로 못 바꾸고요. or not이 whether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if로 바꿔줄 수 있다. 이런 거는 혹시 모를 어법에 대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뭐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실제로 강수를 증가시킨지 아닌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게 불분명하다는 거. 우리가 오로지 estimate,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추정하다라는 뜻이죠. 추정이라는 거는 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아라고 하는 게 추정하는 거예요. 뭘? 양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강수량을. 어떤 강수량? 그렇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강수량. 다시. 그렇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강수량을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 otherwise. 이게 뭔 소리냐. 그렇지 않았다면. 그럼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게 뭐예요? 구름 씨 뿌리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의미. 구름 씨 뿌리기를 하지 않았다면. 자, 여러분들 이거 예일여고 해서 물론 너네가 이번에는 서술형이 나오지 않지만 과거 예일여고에서 서술형으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otherwise가 나타내는 거를 쓰라고 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런 게 만약에 시험대로 나온다.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앞에 내용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 앞문장 하지 않는다면 즉 앞문장에서 나온 내용이 지금 뭔데요? 구름씨 뿌리기가 뭔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름씨 뿌리기를 하는 거겠지. 즉 구름씨 뿌리기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강수량밖에 추정할 수 없어서 우리가 저게 지금 의문으로 남아있는 거다. 자,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해놓잖아? 뭔 말인지를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래서 뒤에서 in other words, 즉 해서 같은 소리를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등장한 장치가요. 역시 가주어, 진주어가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가주어, 진주어 공식이 또다시 등장을 해요. 즉 어렵다라는 거죠. 뭐가 어렵대요? to discern, discern이 뭐 구별하다 이런 의미죠.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별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뭘 구별하기 어렵다? 얼마나 많은 강수량이 약이 되었는지, 생겨났는지, 뭐에 의해서 구름 씨 뿌리기에 의해서 생겨났는지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렵대요. 뭐 때문에? 변수들 때문에. variability가 이제 변수가 되겠죠. 혹은 가변성, 변할 수 있음. 뭐 natural precipitation. natural precipitation이 뭔데? 자연 강수. 자연 강수의 가변성 때문에 우리가 구름 씨 뿌리기에 의해서 야기되는 강수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구별하기 어렵다. 이 소리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나온 대로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강수량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강수량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가 더해지는 거냐면 이 구름 씨 뿌리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강수량. 이 두 가지가 더해진 게 총 강수량이 되겠죠. 이 글에서는. 근데 봐봐. 자연 강수량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체 강수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인데 1000ml인데 자연 강수량이 예를 들어서 500ml로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구름씨 뿌리기로 인해서 얼마만큼 증가가 된 거야? 그쵸. 500ml만큼 증가가 됐다라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이 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연 강수량이라고 하는 것이 variability, 가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가 가변성이 있게 되면 이게 500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50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도 있고 900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걸로 인해서 생겨난 게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연 강수량의 가변성 때문에 이것의 정확한 양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요 세 문장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얘기가 결국에는 요 얘기였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내용 일치 문제로 제가 이거 나오기 괜찮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만약에 저런 게 말이 복잡하게 나오면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시키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한 거였고. 자, 좀 더 이어서 보면은 또한 거기에다가 그럼 지금 봐봐. 앞에서 얘가 잘 모른다고 했으니까 뭔가 좋은 건 아니지.
근데 여기서 또한 이랬으니까 여기서도 뭐가 나올까? 또 마이너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볼까요? 클라우드 시딩, 이 구름 씨 뿌리기가 can be 뭐래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행이라는 행위라는 거죠. 논란의 여지가. 그럼 컨트롤 버절 같은 경우에도 어휘문제 후보가 될 수 있는. 안 좋은 게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사실 때문에. 어떤 사실? 강수가 환영받는 강수야. by some. 어떤 곳에 의해서는요. 환영을 받는 이 강수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문제를요. 어디에?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막 사막화가 심화가 돼가지고 그런 데서는 만약 이렇게 비가 와. 그럼 그런 데서는 환영을 받겠지. 근데 연중 내내 비가 많이 와서 비가 더 안 와도 되는 곳까지 비가 오게 돼버리면 거기서는 짜증이 나겠죠. 즉 어떤 곳에서 환영받는 강수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역별로 필요한 강수량이 다르다는 거죠. 지역별로 필요한 강수량이 다른데 이런 구름씨 뿌리기를 하게 되면은 일괄적으로 다 강수가 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선 좋지만 어떤 곳에서는 싫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스키 리조트가 기뻐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와 함께 예상과 함께 증가된 스노우폴이니까 강설이라고 하면 되겠죠. 증가된 강설의 전망과 함께 기뻐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스키장은 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지역 통근자들은 가질 거라는 거죠. 전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질 거다. 왜? 눈이 많이 오면 통근할 때 불편하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은 좀 이제 다른 지역을 예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들어온 예시를 보니까 같은 지역이라도 눈이 많이 왔을 때 스키장은 좋아하지만 사람들은 싫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주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될까? 구름씨 뿌리기의 어떤 뭐 개념과 그것의 문제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 지금 여기에서 요 also 문장 있죠. 이런 것도 만약에 얘가 없다고 쳐보세요. 얘가 없다고 쳐볼게. In other words 문장은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정확한 강수를 파악하기가 그러니까 구름씨 뿌리기로 인해서 생겨난 그 정확한 강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가 이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 뭐가 나왔어? 스키장은 좋아할지도 모르지만 그 지역 통근자는 싫어할지도 모른다.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지. 내용이 단절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게 또 문장 삽입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넘어와서 3번. 자, based on 하면은요. 어디 어디에 근거하여 이런 뜻입니다. 어디 어디에 근거하여. 더 concern 염려입니다. 장기적인 고립된 패턴. 아이솔레이션이 고립이라는 뜻이죠. 장기적인 고립 패턴. 근데 그 고립 패턴이 어떤 거냐? 형성된 겁니다. 언제 동안에? 한 사람의 어린 시절 동안에 형성된 그 장기적인 고립 패턴이 만들 것이라는 거죠. 뭘 만들 것이래요? 지속적인 어려움을 만들 것이다. 뭐를 통해서? 어른 시절을 통해서 어떤 좀 지속적인 어려움을 만들 거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고립된 패턴 이것이 어른이 돼서
지속적인 어려움이 될 거다. 라고 하는 뭐가 있다고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근거해서 심리학자인 로버트 오커너가 시행했다는 거예요. 뭘요? 흥미로운 실험을 수행한 겁니다. 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withdrawn 하면은요, 뭐 격리된, 분리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적으로 분리된. 혹은 그냥 뭐 고립된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미취학 아동들. 프리스쿨은 학교 가기 전이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미취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립됐다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social withdraw과 isolation입니다. isolation하고 social withdrawal 요거 잘 알아두시고. 자, in the interest of disrupting these patterns 해가지고요. 이 패턴들을 disrupt는 방해하다죠. 방해하기 위해서 in the interest of ing가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n the interest of ing 하면은요. 요게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즉, 이 패턴들을 뭐 하기 위해서? disrupting,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게 뭔데? 이거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거. 고립되어 있는 이 패턴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는 만들었습니다. 짧은 영화를요.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은 보여줬대요. 11개의 분리된 개별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디에서요? 너저리 스쿨. 너저리 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걸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장면에서 solitary 동그라미 얘가 뭐냐면 고독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고립된 아이죠. 고립된 아이. 네. 각각의 장면에서 고립된 아이가 was featured 등장했다. 그러니까 be featured 하면은 등장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장했다 이거죠. 그 아이는요, would observe 관찰할 겁니다. 어떤 종류의 사회적인 활동을요, for a while 잠시 동안 관찰을 할 거예요. 사회적 활동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하는 행동이 다 사회적 활동입니다. 그거를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참여할 거라는 거야. To everyone's delight 해가지고요. 그 어디에 참여를 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에 참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선택했습니다. 한 그룹에 엄격하게 분리된 미취학 아동들을 선택해서 그리고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의 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즉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밑줄 친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되게 그 고립되어 있던 아이가 어떤 사람들의 사회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에 참여를 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실험하는 사람이 이제 실제로 고립된 미취학 아동들을 심하게 고립된 얘네들을 골라서 그 영화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영화의 효과가 powerful, 강력했어요. 그리고 즉시 encouraging, 분사구문이죠. 자, encourage A 투부정사면은요, A가 뭐를 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애들, 여기서 말하는 그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심하게 고립된 애들입니다. 그 심하게 고립된 애들이 시작하게 한 거예요. 뭘요? 빈칸 오버죠 여기. 그들의 반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립돼 있다고 하는 것은 혼자만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얘가 다른 애들하고 같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at a level, 수준에서. 어떤 수준? be considered. be considered 형용사 하게 되면요. 뭐뭐로 간주되다. 이런 의미죠. 즉 정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정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만든 이 비디오가 효과가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what was more surprising? 더 놀라웠던 것은 대절인데 그가 돌아왔을 때 그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6주 뒤에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애들한테 저 비디오를 이제 보여주고 나서 관찰하기 위해서 6주 뒤에 돌아왔을 때 이 애들이 had become among 이렇게 있잖아요. 너네 만약에 become이나 비동사 뒤에 among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를요 요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요거를요 요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애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가장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아이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여줬더니 고립된 애들이 되게 혼자만 있던 애들이 인싸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슬프게도요, 아이들이에요. 어떤 아이들? Who were not shown his film 해서 그의 영화를 보지 않은 아이들은요, 남아 있었대요. 어떤 상태로? 고립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자, 이것도 역시 빈칸 후보죠. 어휘 혹은 빈칸 후보. 왜? 슬프게도 했으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요. 즉 고립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뭐 비디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니 비디오는 영화, 짧은 영화. 주제는 이런 거죠. 자, 다음에 이제 4, 5번으로 넘어오세요. 자, 오늘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점점 세계화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세계화되는 세상에서. 그 다음에 여기 컴마 where 이렇게 나오죠. 컴마 where는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where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동양과 서양의 문화들이 are often blended. 자, blended 하면은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은 mixed하고 같은 말이에요. 혼합되는, 섞이는 이런 뜻이죠. 한 가지 예시가 초르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결합했대요. 아시아의 젓가락을요, 뭐랑요? 서양의 포크하고 합친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초르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름을.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강조 구문인데 원래는 요 자리가 대신데 우리가 만약에 강조 구문에서 사람이 나왔을 때는 강조해 주는 게 사람일 때는 이거를 후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강조해 준 겁니다. 조던 브라운이었어요. 뭐가 만들었던 거. 이 혁신적인 그 먹는 도구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조던 브라운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 while ing 뭐 하는 동안에 이런 뜻이죠. 젓가락으로 스시를 먹는 동안에 그는요 발견했습니다. 역시 find a ing 하면요 A가 뭐 하는 것을 발견하다 이런 의미죠. 자기 자신이 도달하는 것을 발견했대요. 포크로요. 뭘요? To pick up, 집어 올리기 위해서 작은 알들을요. 밥알들을.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다가 지가 작은 밥알을 먹으려고 할 때는 도로 포크로 손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뭘 결정했냐면 만들기로 결정을 해본 거야. 뭘 만들기로? 새로운 도구를 만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도구는 뭐겠어요? 만드는 도구죠. The transition. 중요 단어입니다. 그래서 transition. transition이라는 것은요.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전환. 즉 뭐로 전환입니까? 포크에서 젓가락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더 쉽게 만드는 도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포크 사용하다가 젓가락 사용하는 거를 더 쉽게 해주는 도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based on 어디에 근거하여서 지식에 근거하여서요. 어떤 지식입니까?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이 자 be accustomed to ing 하면은요.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은 be used to ing하고 같은 말이에요. 즉 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하는데 익숙하다. 즉 젓가락에 익숙하지 않은 그 서양 사람 다시 서양 사람들이 젓가락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그런 지식에 근거하여서 그는 디자인을 했다는 거죠. 뭘요? 초르크를요. 어떤 방식으로? 되게 뻔한 방법이 아니라 뭔가 독특한 방식으로 디자인했다. 그 두 젓가락들이 can be pinched. 자, 여러분 pinch가 무슨 말일까요? 잡다, 그쵸? 잡다, 집다, 뭐 이런 뜻이죠. 집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To pick up food. 음식을 집기 위해서. 뭐 하지 않고서 따로따로, separately가 이제 따로따로죠. 우리 왜 젓가락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잡으려면 어떻게?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잡혀지지 않고 이런 말이 따로따로 잡히지 않고. 그래서 그것들이 are held 잡힌다면 upside down해서 upside down은 거꾸로 이런 뜻이요. 거꾸로 잡힌다면 그것들은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처럼요? 포크처럼 사용될 수 있다. 거꾸로 잡으면 포크라는 거죠. 2년의 그 발전 후에 아니 개발 후에 2년간 개발 후에 그의 발명은 was put on 놓여졌어요. 어디? 시장에. 작년에. 그러니까 실제 출시 언제 된 거다? 작년에 출시됐다. 2년 전에 개발을 시작했어요. 2년 전 개발 시작, 출시는 작년. 그것이 나온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보였대요. 뭐를요?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디에? 이 새롭고 독특한 발명에.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초르크가요. 요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대요. 빈칸 후보죠, 요거. breath of fresh air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신선한 바람 이렇게 보면 되지. 신선한 바람. 뭘 위한? 퓨전이라는 게 융합이죠. 그러니까 식사 문화를 퓨전하는 것에 대한 신선한 바람이 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럼 이 글은요 제목 같은 걸로 이렇게 하기 좋겠죠. 찹스틱 땡땡 한 다음에 동서양의 뭐 퓨전
이런 식으로 제목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11번에서 11강에 이제 라스트 6번으로 와봅시다.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이거예요. 뭘요? To read, 읽는 걸 배울 때 우리는요, are taught, 배웁니다. 다시. be taught 하게 되면은 teach의 수동태죠. 그러니까 teach가 가르치다. 수동태는 능동태의 반대. 따라서 이거는요, 무엇을 배우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무엇을 배우다. 우리가 배운다. 말하는 거를요. 단어를요. 소리내서 크게 말하도록 배운다는 겁니다. 읽는 걸 처음 배울 때.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are instructed. 자, be instructed 투부정사 하게 되면은요. 뭐 하도록 지시받다. 이런 뜻이요. 뭐 하도록 지시받다. 읽도록 지시받습니다. 조용하게 읽도록 지시받아요. 처음에는 읽은 거 배울 때 큰 소리로 읽으라고 배우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다시 그걸 조용하게 읽으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말하라고요. 단어들을. 어디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말해라. 즉 서브보컬라이즈. 보컬라이즈가 소리를 내다거든. 근데 서브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소리를 내라는 얘기예요. 속으로 소리를 내라고. 머릿속으로만 얘기하고. 이것이 종종 The rest reading skill we are taught. 밑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 읽기 기술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종종 마지막 읽기 기술이다. 우리가 배우는요. 제가 이거 근데 왜 밑줄 치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거 여기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사실 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대로 해석을 할 거고요. 어설프게 이제 좀 공부한 친구들이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영어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뭐 the last thing to do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직역함 이거잖아. 해야 될 마지막 것 이런 거거든. 근데 이게 실제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해야 될 마지막 것이라는 건 너가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 보고서 갑자기 이거랑 비슷하게 생각해서 아 이게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냥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이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 리딩 스킬이다. 그냥 이렇게 그냥 직역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읽기를 원한다면 뭐보다요? 1000단어보다 1분에 1000단어보다 더 많이 읽기를 원한다면 It's not possible. 가주어죠. 진주어고요. 불가능해요. 합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Impossible. 이렇게 되는 거죠. 불가능해. 뭐가 불가능하냐면 속으로 소리 내는 거. 모든 단어를 속으로 소리 내서 읽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야. 1분에 1000단어를 읽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빨리 읽기 위해서는 이거죠. 여기서 that은요, quickly, 부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 that도 부사의 that입니다. 해석은 그렇게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즉, 그렇게 빨리 읽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이해하는 걸 배워야만 해요. 내용을요. 단지 봄으로써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한 줄의 텍스트를요. 봄으로써 그리고 시킴으로써 우리의 뇌가 자동적으로 건설하고 이해하도록 what is written. what is written 하면은 쓰여진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즉 한마디로 뭡니까? 글자겠죠. 그 글자를요.
구축하고 이해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이 automatically의 동의어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아도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즉 무의식적으로랑 같은 말입니다. 즉 속으로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읽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술 수준을 넘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인오더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죠.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 수준을 넘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멈춰야만 합니다. 뭐를 멈춰야 돼요? 서브 보컬라이징을 멈춰야만 한다는 거죠. 속으로 소리 내는 것을 멈춰야만 한다고요. 그것은요, 뭐 때문이래요? 사운딩 아웃, 소리를 내는 것, 모든 단어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소리내서 읽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을 가진다는 거죠. 지금 제가 계속 별표 치고 있는 이 단어들 다 어휘 문제 후보들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진다는 거죠. 뭐보다? 필요되는 것보다 for comprehension, 이해를 위해서 필요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소리를 내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그리고 limit, 여기서 limit는 뭐예요? takes하고 병렬구조, 제한한다는 거죠. 우리를요, 어디에다 제한한대요? 읽는 것에다가 제한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limit, 아이고, 하면은요, A를 B에 제한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A를 B에 제한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no more than 꼭 알아두세요. 요거 only라는 뜻입니다. only. 겨우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를 제한하기 때문이래요. 뭐가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은 우리를 제한한데 400 또는 500단어 분당 400에서 500단어밖에 안 되도록 제한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빨리 읽으려면 서브 보컬라이징 없애면 되는 거지. 맞죠? 자, 근데 보세요.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대부분에게 있어서 그 서브 보컬라이징은 어려운 습관입니다. 어려운 습관이에요. 뭐 하기에? 깨기 어려운 습관이다. 그러니까 서브 보컬라이징을 없애야 우리가 빨리 읽을 수 있는데 서브 보컬라이징이 깨기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요. 듣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가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소리를 듣는 것. 한 단어로 바꾸면 이게 바로 뭐예요? 서브 보컬 라이징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hearing the words in our mind. 우리의 마음속으로 듣는 거. 이렇게 속으로 소리 내는 거니까 서브 보컬 라이징이죠. 이것은 뭐가 되었다? 부분이 된 겁니다. 우리의 이해 과정의 일부가 된 거예요. 뭘 이해하는 것?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우리의 과정의 부분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그 중심 소재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서브 보컬라이징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글쓴이는 이 서브 보컬라이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없애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